분노라는 감정은 싫지 않은가? 분노라는 감정은 되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조지 플로이드가 계속 신음한다. 경찰관 데릭 쇼비는 그의 목에 무릎을 갖다가 떼어 앉아 있다. 8분 46초 동안 이어지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지켜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이 영상은 비인간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어떻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의 경동맥에 무릎을 떼고 압박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노골적인 불의의 광경은 그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의 수많은 사람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 분노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분노로 떨리는 전체 세대를 대변해서 그레타 툰베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외쳤다. 당신들이 어떻게 감히 스페인에서는 카탈라니아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의 물결이 넘실거린다. 수십만 명의 성난 시위자가 홍콩의 도시 골목을 배회하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벨라루스와 폴란드에서는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가 타오르고 독일에서는 기차역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송전선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분노한 시민들이 폭발하고 있다. 일상생활이라는 작은 무대에서도 분노는 거듭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느닷없이 울컥 화를 내는 상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지 않는다고 길거리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에게도 참을성 있게 대해야 한다. 앞서가는 운전자가 간선도로에서 시속 30km로 가는데 분노에 사로잡혀서 운전대를 두드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혹은 못살게 구는 상사 때문에 퇴근 후에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거나 클라이언트의 터무니없는 요구나 소통이 안 되는 팀원 때문에 열받는 일이 왜 없겠는가? 특히 소셜미디어는 어떤 식으로든 폭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처럼 보인다. 식당의 음식이 완벽하지 못하는 이유로 분노를 방출하는 별 하나짜리 후기나 비난과 혐오로 가득 찬 댓글 창을 봐라. 우리는 사실 화합을 요구한다. 누가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모임에서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싶겠는가? 분노 뒤에는 부끄러움이 따른다. 공공연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서 애쓴다. 험하게 보이거나 통제불능으로 보이는 게 두려워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런 것처럼 억압이 심해지면 어느 순간에 진짜로 폭발하게 된다. 비폭력 저항의 상징인 마하트마 간디는 분노라는 힘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다. 공격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아이였던 손자 아론을 아시람으로 데리고 가면서 간디는 손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분노가 내 안에서 그토록 많은 것을 일으키다니 기쁘구나. 화를 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란다. 나도 항상 화를 내지. 아론은 이해하지 못했다. 저는 할아버지를 화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내가 좋은 일을 위해 화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란다. 간디가 대답했다. 사람에게 분노란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은 거야. 분노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단다. 그렇다면 분노란 진정으로 무엇일까? 분노는 어디서 오는 걸까? 역동성을 발휘하는 강력한 연료는 언제 통제되지 못하고 폭발해서 파괴력을 발휘할까? 다음 장의 그래프는 강도와 효과에 따라 감정을 분류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한다. 기분 좋음과 기분 나쁨이 양극에 위치한 가로수는 감정의 값을 나타낸다. 감정이 낮아질수록 그래프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 두려움이나 지루함은 분노와 같이 기분 나쁜 감정에 속함으로 왼쪽에 남는다. 가운데의 수직으로 그어진 선은 우리 감정의 흥분 정도를 묘사하는데 아래쪽에는 낮은 흥분이, 위쪽에는 높은 흥분이 위치해 있다. 휴가지에 와서 테크 의자 위에 누워서 편안하게 졸고 있을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한 좋은 기분을 느낀다. 이 고요함은 기분의 4분면에서
오른쪽에 해당한다. 높은 흥분, 분노, 기분 나쁨, 좋음. 반면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 슬롯 머신에서 점수를 따고 있을 때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흥분 상태에 달하는데, 이는 4번 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지점이다. 우리는 지루함을 불편하면서도 대체로 고요한 감정으로 여기며, 두려움은 불편하면서도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자극적이거나 심신을 얼어붙게 하는 감정으로 인식한다. 이 그래프 안에 분노라는 감정을 표시해보자. 대부분은 4분면의 맨 왼쪽 상단에 위치할 것이다. 분노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자극한다. 하지만 이는 분노라는 감정의 한 측면만을 보는 것이다. 분노는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억압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혹은 우리 눈앞에서 누군가가 학대받을 때도 생겨난다. 그 순간 우리는 급격히 흥분해서 일어나고 나서 포효하게 된다. 분노가 터져오를 때 뇌는 움직임을 멈출 것처럼 보인다. 화가 날 때는 말하기 전에 10가지 세라, 매우 화가 났을 때는 100가지 세라 라고 토머스 제퍼슨 전 미국 대통령은 충고했다. 현명하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조언이기도 하다. 너무 화가 나면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말을 하곤 한다.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한쪽 주먹이 나갈 수도 있다. 냉정한 독일 형법도 분노가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화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더라도 판결에서는 감경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단 분노가 고르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가정 안에서는 무릎 아래를 치면 반사적으로 튀어오르는 것처럼 분노가 환경 자극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합의가 깃들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와 나이, 성별, 배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내 속의 분노 신경세포가 발화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썹이 코 쪽으로 움직이며 이마에는 깊은 고랑 이른바 주름살이 피한다. 그때부터는 생각이 멈추고 분노로 눈이 머는 꽤 원시적인 상태가 시작이 된다. 열받은 사람은 누구나 말 그대로 원숭이가 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수년 동안 한 여성 과학자는 우리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과학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연구를 해왔다. 리사 벨버트 베일럿은 보스턴 노이스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다. 강의를 시작할 때 베일럿 교수는 크게 확대된 한 여성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즐겨 보여주곤 한다. 그 여성의 볼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 내리고 있고 입은 크게 벌어졌으며 격렬히 일어난 눈썹은 찡그려져 있다. 분명 여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사진이다. 여성 얼굴에서는 절망, 고통과 더불어 커다란 분노의 감정이 보인다. 베일럿 교수는 곧 전체의 그림을 보여준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US 오픈 결승전에서 자신의 친언니를 상대로 막 승리한 후에 기쁨과 안도의 비명을 지르는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얼굴 표정만으로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연구원들은 고립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환한 얼굴을 목격하기 위해 전 세계 구석구석을 여행했다. 연구 결과는 분노 표현에 관해 에콰도르의 샤르족, 파푸아 뉴기니의 포족, 탄자니아의 하드자족과 미국과 유럽 사람들 사이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의된 표현 방식은 없습니다. 라고 베일럿 교수는 나에게 말했다.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반면에 명확한 패턴은 없다. 실험 대상자들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동안에 전극으로 얼굴 근육을 측정한 실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측정 결과는 균일성보다는 편차를 더 많이 보여주었다. 이는 신체적인 반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 논문을 분석하는 방식인 메타 분석에서도 분노가 다른 5가지 기본 감정인 희복, 기쁨, 두려움, 놀라움, 슬픔과 확실히 구별되는 신체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을지 모른다. 두려움은 분노나 기쁨과는 매우 다른 감정이 아닌가요? 물론이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외부 세계에 전달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르며
따라서 해석의 과정에서 오해를 받기 쉽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은 두려움이나 수치심, 분노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테니스 경기에서 승리한 압도적인 기쁨을 나타낼 수도 있다. 심지어 우리 내에도 분노의 중심이란 것은 없다. 베럿 교수와 연구팀은 지난 20년간 분노를 비롯한 여러 기본적인 감정에 대한 온갖 신경학적인 연구를 검토했다. 여기에는 약 1300가지 실험 대상에 관한 100여 편의 과학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감정의 지문에 해당하는 네 부위를 단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베럿 교수는 말한다. 뇌에는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할 때 활성화되는 분노의 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새로운 발견을 종합해보면 분노가 항상 동일한 형태의 거친 반응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분노는 오히려 개인적이며 매우 다면적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조차 분노라는 감정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된 것은 아니라고 여겼다. 화를 잘 내는 기질은 특히 쉽게 예민해지는 성격의 사람들에게서 주로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어디에나 성질급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수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는 사소한 일에도 종종 뚜렷한 이유 없이 극도로 화를 내곤 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거친 말을 내뱉거나 주위에 있는 물건을 던지곤 했다. 오늘날 과학계에서 보자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다. 이런 성격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살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자주, 더 강하게 분노를 표출한다. 화가 많은 사람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비슷한 패턴으로 세 가지 인지 과정을 거쳐서 분노를 표출한다. 첫째, 끊임없이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일이건 모든 일에 자극을 받는 경향이 있다. 상사의 이메일에 인사가 빠져있구만. 참 황당한 분이네. 둘째, 이들은 자신이 겪은 불쾌한 일을 쳇바퀴 돌듯이 반추한다. 고민하지 말고 잊어버리자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들의 생각은 폐쇄된 활주로 위의 비행기처럼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화를 다스리기 위한 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실패한다. 자신의 분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이들은 분명 화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한 사람이 화가 많은 성격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가령 부모의 분노가 아이들의 분노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아는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부모가 자주 상대방을 욕하거나 싸우거나 화가 나는 대로 감정을 분출한다면 이 불똥이 자식들에게 튈 가능성이 높다. 사람이 얼마나 화를 잘 내느냐 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이며 결국 유전자와 성장 환경을 비롯한 주변의 영향에 달려있다. 각 개인의 분노 성향이 어쩔지는 이미 여기서 분명해진다. 편견도 한몫한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분노는 남자의 감정에 속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자주 화를 내며 분노한 성격은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화난 얼굴을 상상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눈앞에 남자의 얼굴을 그린다. 또한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인식할 때 우리의 두뇌는 평균적으로 여성의 분노를 인지하는 데 더 오래 걸린다. 분노에 찬 남자의 얼굴을 더 빨리 인식하는 것이다. 마치 여성의 얼굴은 분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짜증을 내며 좀 더 속고한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배운다. 미국의 심리학자 페멀라 콜은 한 연구에서 엄마가 아들의 분노에 대해서 딸보다도 평균적으로 2배나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콜은 또한 엄마들이 딸이 화를 낼 때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5배나 더 많이 반응한다는 것도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딸인 리아가 즐거움에 소리를 지를 때 엄마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리아가 화를 내면 종종 아이의 분노는 무시당한다.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은 다르다. 엄마는 아들의 분노에는 반응한다. 아들은 휘인의 성난 외침은 아이가 내지르는 기쁨의 환호성과 똑같은 관심을 받는다. 남성과 여성의 분노 발생 빈도는 비슷하지만 사회는 여성이 분노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란다. 수세기 동안의 히스테리 증세에는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여겼고 바이브레이터와 같은 성적 자극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불안과 신경질, 분노의 폭발과 같은 수많은 증상이 히스테리라는 용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여성은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지만 남자의 경우 같은 증세를 보여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는 오늘까지 이어져오는 위험한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사회가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정신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억제된 분노가 우울증과는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증이나 혈압도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스탠퍼드 대학의 한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감정을 억제하도록 요청받았다. 그 결과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마음속 마찰이 생겼으며 실험 대상자들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대에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